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은 페이지로는 151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 파트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15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5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의 별표가 쳐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54로 가셔서 들어가 보이는데, 자, 154로 가시면은 154페이지의 제목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자체는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과 다른 특성을 얘기를 해요. 그럼 시장마다 우리가 지역마다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스타트가 국지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국지성. 그래서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것은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건 자, 우리가 지역으로 국한됐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국이 있으면 서울하고 인천이 만약에 문화유편이다. 여기가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문화유편이 여기서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초과공급이다. 초과 수요라고 한다면 볼펜은 옮기면 되니까 수급 조절이 되는데 부동산은 수급 조절이 돼요. 수급 조절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은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지역마다 같다 다르나? 다르죠. 그래서 그건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성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부동성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이 있고 서울이 인천이 있고 구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가 무슨 구죠? 강동구죠. 그죠? 강동구고. 강동구의 동마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길동이라면 또 번지마다 틀려요. 그래서 시장이 부분시장으로 나열돼서 부분시장으로 나열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장이 하나씩 그냥 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죠. 이렇게 해서 갔다. 이건 국지화 나왔다 그럼 무슨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찍으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물건이 완전 경쟁은 저 실패한주가 1,000원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서 동질하다면 자 저걸 다 공개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개별성 때문에 동질합니까? 비동질합니까? 비동질이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은 잘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럼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그럼 거래가 보통 공적이에요? 사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몰일가가 안 되다 보니까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비표준화되어 있습니까? 비표준화되어 있고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니까 비조직이에요. 우리가 여기 비가 안 들어가야 돼요? 비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특히 수요와 공급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저번에 이제 우리가 거미집을 배웠지만은 단기에는 특히 공급이 됩니까? 부동산은 채권에서 왕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에 잘 안 되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은 국지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요거는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따라보세요. 부동성. 움직여서 그래요?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로 그냥입니까? 부분 시장으로 나눠집니까? 시장이 분화됐죠. 이런 것도 이제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동성 때문이다. 3번에 가셔서 시장의 분화는 시장의 불균형을 나타내서 부분 시장별로 어때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다 틀리다는 거고, 양가로 2번에 수요 공급 조절이 쉬워요? 곤란해요? 특히 동그라미 1번의 별표.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땅이 증가시킬 수 없죠. 공급이 굉장히 비탈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돼요? 단기적으로 왜곡돼요? 단기적이죠. 단기적을 동그라미 치시고 장기적으로 나와야 돼요? 단기적으로 나와야 돼요? 단기적. 단기에는 부동산은
건축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단기에는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럼 수요공급이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에 제가 공개였어요. 3번에 비공개였어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그 거래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자, 우리는 일문일가가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칠판 주기가 똑같아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을 띄어다 팔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개별성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본사에서 물건을 띄어다 팔 수 없으니까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적어요. 굉장히 과다해요. 과다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자금의 유용성은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그럼 이자가 좀 낮아야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겠죠. 그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이 매매는 살매도 되고 팔매도 돼요. 사는 거는 우리 부동산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기 때문에 구매 작업을 추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파는 것도 어떻죠? 현금화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금매를 내놓게 되면 싸게 내놔야죠. 그래서 단계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매매 기간이 좀 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처음 하신 분들도 밑에 보시면 대표예제 문제. 자, 다음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에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 국지화가 나오면 무슨 성 때문에 그렇죠? 부증이에요? 부동이에요? 부동성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린트를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프린트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5번까지. 자, 1번. 아까 부동산에 대한 시장은 수요공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어 단기적으로 왜곡돼요. 단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장기가 맞다, 단기가 맞다? 단기가 맞고. 아까 2번에 국지화라는 거는 지역마다 틀리죠. 부중성이 맞아요, 부동성이 맞아요. 부동성이 맞고. 아까 제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럼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지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거래가 따보세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럼 굉장히 은밀하니까 굉장히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사적인 거래가 나타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참고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지역마다 가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국지성으로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기는 어렵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57페이지로 가시면 157 가시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녁반 분들 오늘도 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3, 4월 달에 강의는 제가 저번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1, 2월 달에 강의를 조금 복습을 좀 하시고 오는 게 좋아요. 좀 이게 심화가 아니라 이제 이론 자체가 이제 강의가 이제 나올 때만 탁탁 집어드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1, 2월 달에 조금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해가셨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157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에요. 157 찾았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그럼 아까는 뭐냐면 얘는 볼펜과 다른 특성이에요. 캐릭터라는 건 여러분이 볼펜을 갖고 있으면은 볼펜은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볼펜은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공개를 해야 안 해요. 그 비공개는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야, 너 삐지는 기능이 있니? 그래요? 특성이,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기능은 뭐냐면 부동산이나 볼펜이나 다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1, 2월 달에 재미있게 보시면 암기기법으로 자고가 정량을 강의했어요. 이게 교환 기능인데 부동산과 현금, 볼펜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입니까? 교환의 기능은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 기능은 제가 안 나갔지만 6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비공개한다는 게 기능으로 봐야 돼요? 특성으로 봐야 돼요? 특성이죠. 그러면 비공개한다는 것은 기능입니까? 기능이 아닙니까? 아니죠. 특성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는 정보 수집 어렵게 한다는 건 맞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따라서 자원 배분 기능.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원룸 같은 경우는 막 여기가 서로 경쟁이 심하게 되면은 여기에 금이 가거나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죠. 그러면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이 배분되면 또 공간도 배분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자원 배분의 기능이 없다.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도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과 현금을 그냥 해요. 교환할 수도 있어요. 교환의 기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 창조는 밑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가겠는데 예전에 1, 2월 달에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 지금 밑에 그래프가 하나 있죠. 찾으셨어요? 여기는 가격이고 세로축이 가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돼 있죠. 그죠? 시간.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을 형성한다는 자체가 여기서 딱 만나면 좋죠. 근데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매도자는 지금 처음에는 싸게 지금 1억이면 딱 팔리는데 매도자가 지금 내려가는 게 거기 보면 S는 매도인이에요. 누구다? 매도인. 그래서 S는 매도인이고 자, 우리가 여기서 바이오가 온다죠. 이건 매수자예요. 매수인. 그 매도인은 처음에는 싸게 팔아달라 그래요. 좀 비싸게 팔아달라 그래요. 비싸게 1억 2천이고 매수인은 좀 싸게 사달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게 안 만나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중개업자가 조정을 해. 조정을 해서 매수인은 올리라 그러고 매도인은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 있죠. 얘는 상한선 이후로는 안 주겠다는 거고 여기 하한선 이하로 안 팔겠다는 거죠. 여기서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창조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거기 음영바스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문일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 가게 다 틀리다. 그럼 세 번째 줄 밑줄 쳐보세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는 가격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매수자가 제한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어떻게 돼요? 올리라 그래야겠죠. 내리라 그래요. 점차 상승하게 돼요. 반면 매도자는 점점 내리라 그러겠죠. 점차 저하돼서 가격이 조정 절차를 거쳐 매도자는 제한 가격이 아까 제가 하한 가격이라 그랬죠. 무슨 가격이다? 하한. 이 밑으로는 못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매수자는 하한이에요. 상한. 이 이상은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자가 제한하는 하한, 매수자가 제한하는 상한 범위 내에서 그 그림 내에서 가격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창조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그 안에서 가격을 창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 부동산은 시장에 나오면 그냥요 정보를 제공받아요. 받죠. 양과 질의 조정은 농지가 양과 질의 조정인데 조정 기능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높아져요. 그럼 땅값이 쌉니까? 땅값이 비싸집니까? 비싸집니까? 건물을 고층화시키겠죠. 양을 늘리겠죠, 그죠? 그럼 지가 알아서 질도 높아지고 또 양도 높아지는 도시 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양과 질의 조정 기능도 없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결정은 이미 용도가 지정된 토지와도 시장에서 그 용도의 범위 내에서 이용 경쟁이 일어나서 채용을 고안해서 토지 이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명동은 땅값이 낮아요, 높아요. 높지만 상업 활동하기 좋죠. 서로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용도로 이제 토지 이용을 또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건데 보통 우리 오지선다니까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나온다. 아까 비공개성이라는 것은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밌게 1, 2월 달에 제가 좀 자고가 정량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1, 2월 달에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재밌게 암기 기법이. 그래서 요거는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이고 저거는요 특성이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뭘 배우느냐? 16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60페이지 가시면은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재밌는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어느 시장에서 나왔다? 주식. 주식은요, 정보가 사실이나 아닌데 그냥입니까? 굉장히 그 정보가 민감합니까? 부동산도 안 민감할까? 민감하죠. 만약에 사거리의 전철역이 내가 산 땅이 3년 있다 땅값이 오르면 3년 있다 집값 올라가요? 지금 즉시 올라가요. 어떻게 돼? 굉장히 민감하네요. 그죠? 그게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적. 근데 효율적 시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일단 효율적 시장. 책은 제가 이따 다 해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듣고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우리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하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사거리인데 여기가 3번 출구가 있는데 여기 부동산이 3년 후에 전철이 생겨요. 3번 출구가. 그 3년 후에 이 땅값이 올라갈까요? 지금 즉시 올라갈까요? 그 미래 시점에서 바뀌어요? 현재 시점에서 바뀌어요?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죠? 그래서 정보가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무슨 시장으로 한다? 효율적. 근데 우리가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약할 수 있고 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약성이라는 자체는 약성은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고요. 중강성은 강성이 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시장은 다 중강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의 정보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과연 대부분 시장이다. 근데 강성은 강한 거는 미래는 요거는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기업의 내부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직 공개가 안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시험 정보가 중요하시죠. 그럼 1회 때서부터 28, 29회까지가 작년 시험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시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고 문제도 알고 정답도 알죠. 해설집도 거의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6과목을 따끈따끈하게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한 두껍게 갖고 한 6과목을 요만큼 이제 어떻습니까? 페이지를 두껍게 해서 한 권에 50만 원에 팔렸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죠? 나 같아도 안 사겠다. 무슨 정보예요? 과거죠. 근데 제가 요거 효율적 시장은 30회 나와요. 요거 현재 듣고 있죠. 그럼 대부분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중강성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지 유출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판다. 그럼 전 잡혀가죠. 그럼 이건 현실이다, 이론상이다. 이론상이죠. 기업의 내부 정보까지는 우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알면 되게 모르면 서는데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정상이윤이라고 하고 남보다 더 얻는 이윤을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분석이라는 자체가 자, 과거는 저는 주식은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월봉, 주봉 같은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냥입니까? 기술이 들어갑니까?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분석을 하실 때
과거만 분석하세요? 현재까지 분석하세요? 이게 따라서 기본적이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은 기술적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라고 본다면, 자, 갑돌이가 1억이 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A은행한테, 야, 내가 1년 있다 너 그 1억 줄 테니까 연 몇 퍼센트 줄래? 연 2% 준대요. 그럼 요건 나만 줍니까? 다 줍니까? 다 주죠.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윤을 따라서 정상이윤. 정상이윤이라고 그래요. 정상이윤이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얘가 가랑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 12%의 확정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얻는 것보다 10%를 더 얻었죠. 근데 더 얻는 이윤을 따라서 초과이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정상 이상의 이윤을 또 초과이윤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림을 그리면 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려서 여기 안에는 정상이윤을 넣고요. 정상이윤을 넣고 자 이거를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볼게요.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 자 우리가 만약에 약성률 쪽 시장은 아까 어느 정도까지만 반영했죠? 과거죠. 그죠? 과거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이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상이윤밖에 못 얻죠. 그런가요? 근데 현재와 미래의 정보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얻으면 초과이윤도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은요. 중강성은 아까 대부분 시장은 다 제가 중강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중강성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했죠. 그럼 이 안에서는 당연히 무슨 이윤밖에 얻어요? 정상이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대부분 중강성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슨 정보밖에 없나요? 현재죠. 미래 정보를 모르죠. 미래 정보를 누군가가 얻으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성은 아까 현실이었어요? 이론상이었어요?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반영됐죠. 그래서 어떠한 분석도 필요 없고 강성률적 시장은 초과는 없고 정상이윤만 없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책에 체크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할게요. 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160페이지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거기에 160페이지에 다 빼놓고 양가로 1번, 동그라미 2번에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갈게요. 시장의 효율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그냥 해요?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되는 걸 말하고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예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된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오른쪽 약성을 천천히 한번 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 제가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아예 박스로 가볼게요. 박스로 가시면은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나요? 약성은 과거로 분석하는 게 기술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석한다면 초과는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없고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중강성은 대부분 과거와 현재까지는 기본적 분석한다 했죠. 기술적이 포함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 미래의 정보가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어때요? 그까지는 초과를 누릴 수 없고 정상을 얻을 수 있죠.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강성은요. 과거 현재까지입니까? 미래까지입니까? 미래 미공개까지 다 내부 정보까지 다 반영됐죠. 어떤 분석도 불필요하죠. 그럼 초과를 얻을 수 없고 정상이윤만 얻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천천히 풀어드린 걸로 갈게요. 전 페이지를 가시면은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그러면은 자 161페이지로 갑니다. 자 의 갈게요. 약성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됐나요? 과거. 찾으셨어요? 그럼 과거의 정보 현재 시장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아까 정상 이상의 수익,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는, 없는? 없는이라고 돼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제가 니은 과거의 데이터로 분석하는 걸 따라서 기술적 분석, 과거의 데이터. 그 다음에 약성률 쪽은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밝혀진 지표로서는 결코 초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안 나왔는데 현재와 미래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현재와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가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밑에 중강성이 있어요. 중강성. 중강성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 쳐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아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 무슨 시장이었어요? 중강성이죠. 그런가요? 여러분 대화를 합시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의 현재 정보를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시장 무슨 시장이야? 중강성이죠. 중강성.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밑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현재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가치 변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한다. 자, B가 시험 문제입니다. 밑줄. 중강성은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하더라도 결코 초과는 얻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중강성에서 정상 이상의 초과윤을, 정상 이상의 윤이 초과윤이에요. 얻었다면 이거는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내부 자료를 먼저 알았거나 또는 공표된 것 이상의 우수한 정보, 그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결코 이미 공표된 사실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 문제도 있긴 한데요. 제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프린트가 7번 문제거든요. 7번 문제가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대부분 시장은 강성입니까? 우리가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죠. 거기 고쳐주시고.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만 현재 정보는 알고 있고 위에 상위권들이 어디 개발될지 미리 아시잖아요. 그 현재 정보예요? 미래 정보예요? 그 사람들은 초과를 누릴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고쳐줄게요. 대부분 강성이다, 중강성이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를 누릴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랬어야죠. 그렇죠? 분위기 안 좋네. 중강성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초과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도 누릴 수는 있어요. 있죠. 중강성에서는 미래의 정보 얻으면.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이다, 중강성이다. 그럼 미래는 아직 반영이 안 됐죠. 그럼 미래를 정보를 얻으면 시장 참여자들도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야죠. 그런가요?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163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163이 어려워요. 그래서 3, 4월 달에 제가 여기를 한다 그랬죠. 효율적 시장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따온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163페이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나볼게요. 자, 할당 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정상 이윤은 얻는데 초과 이윤도 얻을 수가 없고 초과 이윤도 나타나지도 않고 투기도 발생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근데 현실은 우리 아까 부동산 시장도 그냥입니까? 초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까? 투기도 있죠. 근데 이걸 용납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포기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인데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 정보활동할 때 정보비용이 들어가니까 내가 정보비용을 100원 들어갔는데 100원을 더 먹었다는 것은 결론은 초과이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쉽게 하세요. 무슨 이윤은 얻어요. 근데 무슨 이윤과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초과이윤과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정리 알아야 되는데, 따라서 요거 칠판 주계가 만약에 원래 1,000원이었어요. 원래 얼마였다? 1,000원.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500원은 싸게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500원의 정보 가치가 있겠죠. 좀 강의에 참여해 주세요. 이게 원래 얼마라고요? 1,000원. 얼마 싸게. 그럼 나의 정보 가치는 얼마예요? 500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정보 비용을 달라고 하겠죠. 그죠? 정보 비용. 정보 비용을 100원만 달라.
그럼 어떻습니까? 100원을 지가 주고도 400원이 남았으니까 이 400원을 따라해보세요. 초과 이윤.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한 건 할당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초과이윤이 400원이 생겼다는 것은 할당 혈족이다. 할당 혈족이지 못하다. 못하죠. 그런가요? 근데 정보 비용이 만약에 비싸진다면 얘가 500원까지 가봐요. 그러면 500원에서 500원 빼면 제로죠. 그러면 초과이윤 제로가 되죠. 그래서 그걸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 혈족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 같다면 할당 혈족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일단 다 들어간 다음에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절 보세요. 자, 완전한 경쟁 시장은 이 칠판 주기가 1,000원이라는 걸 다 공개하죠. 그럼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정보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럼 정보 비용이 제로예요. 그러면 정보 가치도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할당이 항상 할당이 돼요. 할당이 되는데,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럼 우리는 정보 비용이 존재 안 할까요? 존재할까요? 하죠. 100원 존재를 해요. 그럼 100원 존재하더라도 만약에 정보 가치가 100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원에서 100원 빼면 제로죠. 그러면 초과이윤이 안 생기니까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일 수도 있다. 있죠. 근데 만약에 못하는 경우는 500원에서 100원을 아까 빼면 400원의 초과이윤이 생겼잖아요. 그럼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못하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 불안정 경쟁 시장은 그냥입니까? 둘 다 존재합니까? 둘 다 존재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들어보세요.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진 않아요. 그럼 정보 가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항상 할당 효율적이라는 건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불완전도 할당일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라는 자체가 약간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완전히 있는 거죠. 그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이라도 되는데 할당 완전 경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그냥입니까? 불완전 경쟁도 할당이었습니까? 그럼 여기에 불완전 경쟁이 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안 끼어요? 불완전도 껴요. 끼죠. 그럼 불완전도 할당일 수 없다, 할당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왔던 게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게 불완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럼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불완전이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존재하죠. 대답해 주세요. 여기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수반된다는,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할당도 정보비용은 존재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정보비용이 생긴다는 건 할당이지 못해서 그렇다. 그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과 관련된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투기를 한다는 것은 자, 초과이윤 때문에 투기를 하겠죠. 더 버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거는 불완전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도 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갑니다.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 영원에서 영원 빼니까 초과이윤이 안 생기죠. 여기는 투기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여기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는 500원에서 100원을 빼니까 400원의 초과이윤이 생겼죠. 그렇죠. 그럼 투기가 발생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불완전이라도 그냥입니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습니까? 같고 투기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투기나 발생하거나 초과이 발생한 거는 오히려 불완전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좀 어렵지만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약간 편법을 가르쳐드리면, 자, 따보세요. 정보 비용 수반. 비읍 들어가죠. 일로 와요. 비읍 들어갔죠? 그럼 할당이 비읍 들어가요? 불완전이 비읍 들어가요? 정보 비용 수반 나오면 할당이 생각나야 돼요? 불완전이 생각나야 돼요? 불완전이 생각나고, 여기는 비읍이 안 들어갔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개론이 현실이에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야 돼요. 이렇게 잡는 거죠. 잡을 수 있겠어요? 가볼게요. 자, 지금 163페이지는 보고 계시나요? 갈게요. 할당효율적 시장의 개념. 자, 할당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이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누구보다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고 돼 있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됐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가 위험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이 서로 같다고 나와 있죠? 자, 올라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은행이자가 2%면 부동산도 2%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잡는 시장이죠. 아시겠습니까? 수익률이 같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갈게요. 정보 비용과 할당률성, 우수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같다면, 자, 어떻게 돼요? 할당효율적일 수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100원을 비용을 들어서 100원을 얻었다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 따보세요. 같다면, 일치하다면, 거의 다 그냥입니까? 다 할당입니까? 할당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 자, 따라보세요. 같다면, 일치한다면, 무슨 시장으로 맞춰줘요? 할당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500원보다 얘가 100원을 비싸게 샀어요. 따라보세요. 값싸게. 그럼 값싸게 샀다는 것은 초과이 생긴 거죠. 그럼 값싸게가 나오면 할당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따라서 값싸게. 할당이야? 할당이지 못해? 못하죠. 값싸게 샀으니까. 그렇죠? 값싸게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다는 얘기예요. 초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할당이 된다? 할당이지 못하다? 못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밑에 불안정과 할당 효율성의 시장 형태. 자, 기억 천천히 할게요. 완전 경쟁은 완전한 정보를 인해서 정보 비용이 있을 수 없죠. 대단했어요. 그럼 초과인도 있을 수 없죠. 그럼 항상 할당이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할당은 반드시 완전만 의미한 것입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일로 와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일로 와봐요. 자, 동영상 들으시는 분 보세요. 자, 허리를 재봅니다. 불완전도 그냥입니까? 할당은 낍니까? 그 불완전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없다, 있다? 있다가 문제 풀 때 나오는 문제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의 정보비용 수반. 자, 따라서 정보비용 수반. 비읍 나왔죠? 그럼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여 초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할당이 되지 못해. 값싸게라는 건 할당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완전 경쟁에서 발생한 초과인이 초과인을 획득하는 데 비용과 따라서 일치한다면, 그럼 같게 만들면 뭐일 수 있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투기. 좀 전에 투기와 초과인의 비읍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기가 성립하는 거, 기억.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초과인 동그라미. 그러면 초과인이나 니은 투기는요, 불완전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과 상관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갈게요, 제가. 일로 와보세요. 제가 대답한 말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이유는 얻어요? 근데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고.
투기도 발생되지 않는 시장이죠. 수익률이 다 똑같은 시장. 맞나요? 내가 100원 냈다면 100원 더 얻는 시장. 똑같다는 거. 그렇죠? 근데 완전 경쟁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보 가치도 없죠? 그럼 그냥입니까? 항상 할당입니까? 할당인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해요. 불안전도 껴요. 불안도 끼죠. 불안전도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만 정보 가치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힘 좀 내세요. 그럼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없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고. 지금 보고 계셔요? 정보 비용 있어요, 정보 비용?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건 그냥요,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할당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할당이 있을 수 있어도 정보 비용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비읍 들어갔으니까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찍으셔야죠. 그런가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값싸게 얻었다는 건 투기를 얻었죠. 그럼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불안전도 정보가치와 정보비용 같다면 할당이 될 수 있으니까 안 생길 수 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투기 초과에는 비입이 안 들어갔죠. 그럼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요. 돌려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은 이게 숙달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밑에 계산 문제는 아직 잡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야매로 나왔던 건데 떴어요. 제 야매가. 그죠?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투자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론을 좀 뒷받침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5, 6월 달에 가서 제가 야매를 해드릴게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야매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작년에 이게 25회 나오고 그 다음에 29회 나왔기 때문에 30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작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가서 제가 한번 싹 잡아드리고 그때 가서 하는 게 낫지 지금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렇고요. 그러면 오늘 프린트에 8번 풀어보세요. 8번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8번 풀고. 자, 여기 보시죠. 아까 여러분들 불안전 경쟁이 부동산 시장이죠. 저 보세요. 불안전도 그냥 할당일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 여러 가지 불안정하더라도 할당이 효율적일 수 될 수 없다. 있다. 있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죠? 아까 불안전이 할당이 꼈죠. 그럼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